영국 전역이 숨을 죽인 것은 불과 몇 분 전이었다. 전고를 막 넘긴 시각. 평소와 다르지 않던 런던의 하늘 아래에서 방송국의 속보 자막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다. 왕실 소식에 익숙하다고 자부하던 언론조차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공식 성명 발표 예정.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발표 주체는 윌리엄 왕세자.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전국적인 긴장을 불러왔다. 왕실은 늘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왔다. 특히 윌리엄은 감정의 파동을 최대한 배제한 채 제도와 책임의 언어로 말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직접, 그것도 예고 없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가십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의 영역이었다. 발표 직전 몇 분 동안 런던 증시는 눈에 띄게 요동쳤고 주요 언론사의 웹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수로 인해 일시적인 지연을 겪었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오가고 있었다. 가족 문제일까? 국가적 사안일까? 건강, 계승, 혹은 전혀 다른 것일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였다. 이번 발표는 단기간에 소화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윌리엄 왕세자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장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군주 혹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왕실 내부의 균열, 세대 교체,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 조정이라는 과제가 겹치며 직접성은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윌리엄이다. 그는 과거의 침묵과 현재의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온 상징적인 존재다. 이번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주간 왕실 일정은 이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다. 몇몇 공개 행사는 취소되었고 비공식 일정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종종 폭풍 전의 고요로 해석된다. 왕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왕실은 언제나 조용해진다. 윌리엄의 성명은 단순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그의 표정, 말의 속도,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치 연설도 단순한 가족 성명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독특한 장르였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또 다른 이유는 타이밍이다. 국내외적으로 영국은 안정과 연속성을 갈망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 피로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왕실의 상징적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표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왕실을 변하지 않는 축으로 인식해왔고 바로 그 축에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 윌리엄은 언제나 준비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론을 자극하기보다 수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공식 발표는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숙고와 내부 논의를 거친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왕실 내부의 합의, 정부와의 조율, 그리고 국제적 파장까지 계산된 메시지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1장은 바로 이 발표 직전의 공기를 포착하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 침묵이 가장 큰 소리를 내던 시간,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영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바로 그 찰나였다. 이 장면은 훗날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몇 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윌리엄 왕세자의 입이 열렸을 때 화면 속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보였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과 절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왕실 발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형식적인 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선언하는 언어라는 것을.
왕실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다. 윌리엄의 이번 성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장은 짧았고 표현은 조심스러웠으며 감정적 수사는 극도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파장이 만들어졌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오래된 원칙, 즉 말을 아낄수록 의미는 커진다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윌리엄은 서두에서 개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도, 특정 사건도 직접적으로 호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임, 안정, 미래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다. 왕실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고통이 공식 메시지에 등장할 경우 그 자체가 논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히 제도 속 인물로서 발언했고 그 점이 이번 발표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명의 중반부였다. 그는 지금은 변화가 아닌 연속성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겉으로 보면 안정을 강조하는 문장이지만 왕실 보도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이 문장이 가진 이중적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 연속성을 강조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전제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변화의 가능성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었다. 윌리엄은 왕실이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 왕실이 겪어온 신뢰의 문제, 세대 간 인식 차이,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감에 대한 자각이 담긴 표현이다. 그는 더 이상 왕실이 일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 전체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불러온 것은 마지막 문단이었다. 그는 앞으로의 결정들은 신중하되 필요한 경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사실상 예고였다. 지금 이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나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왕실 발표에서 이러한 열린 결말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완결된 메시지를 내놓기 때문이다.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갈렸다. 일부는 이를 안정선언으로 해석했고 다른 일부는 대대적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통된 인식은 하나였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윌리엄 왕세자가 사실상 왕실의 중심 화자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그는 더 이상 미래의 국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지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단기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여러 차례 수정과 검토를 거쳤고 단어 하나하나가 철저히 계산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곧 이 발표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임을 의미한다. 왕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언어를 무기로 사용해왔고 윌리엄은 그 전통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었다. 제2장은 바로 이 말해진 건의의 층위를 해부하는 장이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발표였지만 그 이면에는 변화의 압력과 결단의 무게가 동시에 존재했다. 국민들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성명 이후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새겨지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영국 사회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것은 박수도 야유도 아닌 일종의 집단적 해석 과정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윌리엄 왕세자의 말을 다시 듣고 문장을 나누고 단어의 배열을 곱씹기 시작했다. 왕실 발표 직후의 공기는 언제나 독특하다. 명확한 사실보다 추측과 분석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깊은 인식 구조가 드러난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언론이었다. 공영방송은 발표 직후 곧바로 해설 패널을 투입했고 주요 일간지는 온라인판 헤드라인을 수차례 수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표현의 방향성이었다.
일부 언론은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위기 진화의 메시지로 해석했고, 또 다른 매체들은 추가 조치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며 변화의 전조로 보도했다. 동일한 발표문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성명의 다층적 성격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응이 더욱 즉각적이었다. 발표가 끝난 지 몇 초 만에 관련 발언 일부가 짧은 영상 클립과 문장 인용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왕실의 호의적인 이용자들은 윌리엄의 차분함과 책임감을 칭찬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모호한 표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왕실은 여전히 말보다 침묵을 택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 역시 빠르게 움직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논평은 극도로 절제된 어조를 유지했다. 이는 왕실과 정치의 미묘한 경계를 존중하는 영국 특유의 문화 때문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반응에서는 보다 솔직한 평가가 오갔다. 일부 정치 인사들은 이번 발표를 사실상 책임의 중심 이동으로 해석했고, 이는 향후 국정 행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윌리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 여론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오히려 분명한 균열이 드러났다. 왕실을 전통과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온 세대는 이번 발표에서 신뢰를 확인했다고 느꼈다. 반면 변화와 투명성을 요구해온 세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간극은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발표 내용보다도 윌리엄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논의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말의 속도는 어땠는지, 이전 발표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분석했다. 이는 곧 왕실 담론의 중심이 점차 제도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윌리엄은 이제 상징이자 해석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발표문 그 자체보다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성명은 분명 계산된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말을 아낀 만큼 상상은 커졌고,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해석의 책임이 대중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논쟁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발표를 위한 여지를 남기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서둘러 긴급 조사를 준비했다. 아직 공식 수치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초기 반응을 보면 신뢰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독특한 양상이 감지되었다. 이는 왕실 역사에서도 드문 현상이다. 보통 신뢰가 오르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두 감정이 병존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윌리엄을 신뢰하면서도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3장은 이처럼 발표 이후 확산된 파장의 지도를 그리는 장이다. 말은 끝났지만 해석은 이제 시작되었다. 왕실의 한 문장은 언제나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영국 사회가 왕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반응의 집합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단적 사고 과정이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바람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관심은 자연스럽게 발표의 배경으로 옮겨갔다. 무엇이 이 침묵을 깨게 만들었는가? 왜 지금이었는가? 그리고 왜 윌리엄이었는가? 왕실 보도에서 배경은 언제나 가장 민감하면서도 결정적인 요소다. 공식 발표는 결과일 뿐이며 진짜 이야기는 그 이전의 조용한 방들,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왕실 내부는 전통적으로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시간 왕실을 취재해온 이들이라면 변화의 징후를 감지하는 법을 알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왕실 일정의 미묘한 조정, 특정 인물들의 공개 노출 감소, 그리고 윌리엄의 비공식 행보 증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준비였다.
왕실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권한과 책임이 얽힌 사안일수록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시나리오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번 발표 역시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준비되어 왔던 선택지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발표의 내용보다도 발표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윌리엄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적 요인도 작용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소통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과거 왕실이 침묵을 통해 권위를 유지했다면 현재의 왕실은 설명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내부 합의다. 왕실은 개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각종 자문그룹, 고위 참모, 그리고 헌정 질서를 고려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윌리엄이 공식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그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방향성을 대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그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신뢰와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발표는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은 어디까지 이해해 줄 것인가. 왕실과 대중 사이의 경계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된다. 윌리엄의 선택은 그 경계선을 조금 앞으로 밀어보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왕실 내부 관계의 변화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정 역할의 재정에 업무 분담의 조정, 그리고 상징적 존재들의 위치 변화까지. 물론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왕실 발표 이후 이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왕실은 늘 말하지 않음으로 말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4장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층위를 다루는 장이다. 카메라 밖에서 진행된 준비, 내부에서 축적된 긴장, 그리고 하나의 발표로 응축된 수많은 결정들. 국민이 본 것은 몇 분간의 성명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선택과 타협, 그리고 계산이 존재했다. 이 장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다. 이번 발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였으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발표 이후 며칠이 흐르면서 논의의 초점은 점차 미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였다. 왕실 보도에서 이 단계는 언제나 결정적이다. 초기의 충격과 해석이 가라앉은 뒤 변화의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었다. 윌리엄은 더 이상 준비 중인 후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중심 인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공식 일정에서 그의 발언 비중은 늘어났고 상징적 행사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의미가 큰 자리에서도 그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는 왕실 내부의 역할 재편이 이미 현실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왕실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왕실은 연속성과 의례를 중시해왔지만 최근에는 효율성과 메시지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윌리엄의 등장은 바로 이 두 가치 사이의 조율을 상징한다. 그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속도를 도입하려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민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발표 이후 왕실이 앞으로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일부는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왕실의 신비성과 거리가 희석될 것을 걱정했다. 이 논쟁 자체가 왕실의 위치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왕실은 국내 상징을 넘어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존재다. 윌리엄의 부상은 외교적 맥락에서도 해석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이미지, 절제된 발언, 그리고 미래지향적 태도는 국제 무대에서 영국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도 연결된 사안이다. 왕실 내부에서는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할 분담, 공개 소통의 범위, 위기 대응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재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첫 번째 공개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국민이 목격한 것은 변화의 시작점이지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다. 제5장은 이처럼 이후를 다루는 장이다. 발표가 던진 파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지만 그 파문이 남긴 흔적은 분명하다. 왕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윌리엄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 장면은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이야기의 서문에 가깝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왕실 위기들과 현재를 비교했고 그 속에서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갖는 역사적 위치를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왕실은 늘 변화와 지속 사이에서 존재해왔지만 이번만큼 그 경계가 또렷하게 의식된 순간은 드물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왕실이 공개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사했던 순간들은 대개 위기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명백한 붕괴나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위기에 반응하는 왕실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려는 왕실의 모습으로 해석되었다. 윌리엄의 선택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그는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전통을 단절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왕실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논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닌 책임과 절제를 앞선 변화였다. 왕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무조건적인 존중이나 냉소적 비판 대신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왕실 역시 하나의 제도이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왕실의 생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앞으로의 성명은 더 명확해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유지될 것인가? 윌리엄이 보여준 절제된 직접성은 후속 발표들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설정된 기준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개인에게 쏠리는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그는 더 이상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을 수 없으며 선택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는 왕실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지도자로서 감내해야 할 무게다. 제6장은 바로 이 역사적 위치를 조망하는 장이다. 이번 발표는 현재를 설명하는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훗날 이 시점은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재정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했지만 분명했던 방향 전환,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윌리엄. 변화는 이미 기록되기 시작했고 역사는 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모든 파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에야 이번 발표의 진짜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충격도, 분분했던 해석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맥락 속에 정리되었다. 왕실은 여전히 존재했고 국가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전과는 다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이번 발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대의 재설정이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왕실을 완벽하거나 초월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책임을 지고 설명하며 때로는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제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에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윌리엄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모든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고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 뒤에 숨어 있지도 않았다. 말해야 할 순간에 나섰고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카리스마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한 형태였다. 왕실 역사에서 이러한 접근은 드물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앞으로 왕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긴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을 기점으로 모든 선택이 이전과는 다른 기준에서 평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윌리엄이 한번 열어놓은 소통의 문은 완전히 닫히기 어렵다. 기대는 생겼고 질문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왕실 보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라기보다 긴 서사의 한 장면에 가깝다. 서두는 조용했지만 중반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결말은 열려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현대 왕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더 이상 단선적이지 않고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제7장은 그래서 결론이 아닌 정리의 장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시점이다. 윌리엄의 공식 발표는 영국 사회에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아직 진행형이다. 왕실은 답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순간들에서 방향을 틀곤 한다. 모두가 한 발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이번 발표는 바로 그런 장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훗날 누군가는 이 시점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고.